자, 우리가 앞 단계에서 참 많은 중요한 것들을 배웠는데요. 아직은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자유자재로 또 쉽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언어 사회성 반.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앞에서 배운 기술들을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더 빠르게,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연상하기, 기억하기를 더 유창하게. 이것이 이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머님이 한번 오셔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다 잘하는데 속도가 너무 늦더래요. 생각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속도가 좀 늦으니까 친구들이 아무래도 뭔가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이 친구는 오늘도 대답을 잘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 이미 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들이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온 친구들은 이제 대화하고 싶은 동기들이 꽤 많이 생겨요. 그런데 아직 레파토리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여지는 모습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지금 몇 시야? 라고 묻는다거나 얘가 대답을 뻔히 본인이 알고 있는 건데 질문한다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답해 이런 식으로 요구하기도 하죠. 도대체 얘가 왜 이런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상호작용의 욕구는 있는데 레퍼토리는 없어요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질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뭐 텍트를 배웠잖아요. 뭐 나 오다가 뭐 소방차 지나가는 거 봤다. 이것도 텍트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걸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의 규칙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람들 사이의 규칙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만 1등 하고 싶은데 질 때 우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울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어 사회성반에서는 스토리를 이해하고 극으로 표현하는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를 다뤄보는 경험들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하자면 자, 책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를 이해하거나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극으로도 한번 표현해 봅니다. 더 다양하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해결하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내 차례야. 비켜줘. 내가 먼저라고. 이런 말, 미안해.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아이가 당황해서 잘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는 말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감정에 관해서 또 배웁니다. 슬프고 기쁘고 놀랍고 화나고 기본 감정뿐 아니라 섭섭하고 기대되고 속상하고 질투나고 이런 더 깊은 감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배웁니다. 교실의 규칙을 지키는 것, 또래와 또 자발적으로 놀이를 하는 단계예요. 그러자면 많은 놀이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 화가 났을 때, 졌을 때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이겼을 때도 상대방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언어 사회성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언어 레퍼토리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사회성반입니다. 사회성반, 열려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반이라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여기에서는 언어 사회성 반과 겹쳐지는 커리들도 있는데 더욱 더 언어로 더 많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습하는 곳이 사회성반이죠. 사회성은 게임도 많이 하고 규칙, 감정 조절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언어를 아이들이 더 깊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 주말 지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굉장히 아이들이 다양한 질문도 던지고 궁금한 것들에 관해서 의사소통하도록 그렇게 연습하고 있고요. 이게
또래와 협상하고 대화하기도 같은 맥락인데, 뭐 게임 할 때 자기들끼리 좀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서로 먼저 하고 싶어 하면 뭐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지, 가위바위보를 할지 뭘 할지, 그리고 가위바위보 했어도 또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끼리 좀 협상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반이고요. 그리고 이 반에 속한 아이들을 봤을 때 여전히 많이 정말 빨리 배우고 이제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좀 적다는 느낌을 받아요. 놀 때 이제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지만 네, 놀이가 재미있으니까 같이 논다 정도의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또래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뭐 나의 보물상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나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상호작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또래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뽀로로는 뭐 개구장이고 뭐 루피는 뭐 요리를 잘하는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화를 보면 캐릭터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의 특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의 다양성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빠르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요즘 뭐 주말 지낸 이야기할 때 뭐 나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나도 갔다 왔는데 나도 누구랑 가서 뭐 사고 뭐 먹었는데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도록 빨리 대응해서 생각해서 그 관련된 주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회성반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개별적인 수업을 하지 않아도 이 그룹 활동을 통해서 도 이런 연습들이 좀 가능해지는 그런 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이론은 타인에게도 타인의 관점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초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를 생각했을 때 어머니들이 많이 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자기 과거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단어를 던진대요. 뭐 어디에서 누구 선생님이 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지나가다가 관련된 것이 떠오르면 툭 던지니까 듣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아직 나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알아듣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 이론 파트를 점차 넓혀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전히 최종적으로 남는 숙제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답이 아닌, 정답은 이제 아이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상상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지 않은 것들을 혹은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그것을 놀이나 뭐 대화에 빨리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정통요리를 할 때, 우리 뭐 만들까? 어떤 동물들을 만들어서 어떤 상황을 연출해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할까 하면 잘 배우는 아이들이 얼어붙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다들 좀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답을 넘어서 상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책에서 이런 걸 봤어요. 팬티 가게에 관한 제가 이 책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팬티 가게라는 할머니가 각 동물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무늬의 팬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점토놀이로 가져와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무슨 팬티 우리도 만들어 보자. 처음에는 그림책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만들기 시작하는 나중에는 거기에 없던 거 우리가 그러면 그냥 한번 얘네들에게 어울리는 걸 만들어 보자. 주문도 받아서 새로운 무늬의 팬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기존에 없던 것들을 추가해서 새롭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것들이 나중에는 조금 더 스토리로 연결되고 이렇게 방향을
넓혀가는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양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인사할 때 제가 가만히 그래 안녕 하고 이제 얘 손을 잡고 기다려요. 그럼 얘가 나 뭔가 말해야 되는구나 하고 막 생각을 막 하다가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꼭 무슨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걸 텍트잖아요. 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나 이거 누가 사줬어요. 나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뿐 아니라 나의 의견과 생각을 말해요. 뭐 높은 빌딩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 너무 높잖아. 뭐 나는 뭐 몇 층 정도가 좋은데 이렇게 말한다거나요. 마음 이론,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요? 이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것요. 정답은 아는데 상상은 뭔가요? 상상의 세계로 나가는 것. 여기가 이제 사회성 반,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파란 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살 혹은 8살 아이들이 오는 반이고요. 학교 생활을 경험하고 연습하는 반입니다. 이 반은 교육청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와서 그 커리어에 의해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화된 학습 목표들이 있고요. 교과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국어나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그리고 학교 환경과 동일한 일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반의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아이들이 일단 학교에 가면 굉장히 감정 조절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한 연습들을 좀 많이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자조 기술이나 여기도 관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선생님이 슈퍼바이저가 이 모둠 수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모둠에서 사실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긴대요. 또래를 배려하지 못하게 말하거나 뭔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거나 어떤 여기서 갈등의 요소들이 이 안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둠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말로 또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주제에 의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생된 관계에서 배우는 것 역시도 입안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에서는 그룹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을 유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또래를 관찰해서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요. 파생된 관계에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실의 규칙을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도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감정을 조절해서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모둠에서 또래와 협의해서 언어로 협의해서 어떤 과제들을 배분하고 같이 해내는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모험이잖아요. 어머님들을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좀 암담하고 두려움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1년 과정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꼭 자조 기술이나 규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를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그룹에 관한 그런 설명을 마치겠고요. 수업 배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대면 상담의 날짜를 잡게 되고요. 이 시간에는 부모님과 아동 그리고 제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시간이 되면 슈퍼바이저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룹 적합성에 따라서 수업이 배정됩니다. 저희 언어행동연구소 파라는 스키너의 언어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언어행동은 그 이후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인지 이론인 관계형 프레임 이론으로 파생된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고요.
소셜 체인을 통해서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놀이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일어서고 스스로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